노사의 극한 대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상생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 혁신안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고 신당 창당에 대한 찬반양론도 갈리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이 사실상 여객선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규정은 느슨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한미족동포인 고려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려인들이 광주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업과 직장 폐쇄로 맞부딪힌 금호타이어 노사의 극한 대결이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요즘 정부도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 피크제입니다. 광주시장을 비롯해 각계 대표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타협을 이뤄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이틀째 공장 정문을 걸어 잠그자 노조원들은 길 건너 운동장에 집결했습니다. 저만 노조원들의 경제에 대한 투쟁으로 김필코 이번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장기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와 직장 폐쇄로 맞불을 놓은 경영진은 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된 핵심 쟁점은 임금 피크제입니다. 경영진은 일시금 300만 원 지급을 전제로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내용을 내년 단체 협상 때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는 내년에 정년 60세 법안이 시행이 되면 내년 단체 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하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올해 성과금입니다. 노조는 올해 성과금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상반기 성과에 따른 70만 원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실적을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상반기 기준으로 실적을 봤을 때 70만 원은 일단은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 측은 성과금과 관련해 노조가 더 달라는 액수 총액은 30억 원인데 사측이 이를 거부해 생긴 파업 손실액은 1,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노사민정 관계기관 대표들과 함께 금호타이어를 방문해 노사 양측의 성실한 교섭과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지역 노사민정 관계기관 대표들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조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금호타이어 노사에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금호타이어 노사 문제가 파국으로 치달아서 노동 계약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노사 양측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도 노사 양측이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서 용기 있는 결정을 해달라며 통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9월 위기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천 혁신안이 공개되면서 오래된 계파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의 한신구 기자입니다. 당내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꼽혔던 공천 혁신안을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의 패가 모두 공개됐습니다.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100% 국민공천단으로 선거인단을 꾸리고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 10%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며 최근 혁신안을 놓고 불거지는 당내 반발 세력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혁신안은 오는 16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되는데 통과 여부가 새정치연합의 앞길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비주류는 혁신위원회의 공천안이 친노 세력에 유리하다고 반발하는 등 평가가 계파에 따라서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회에 혁신안을 만드는 정권을 위임한 것이지 당내 권력 투쟁을 하라고 권한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당내 일부 세력의 이탈에 이어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 역시 외곽 조직을 중심으로 새판 짜기에 나선 상태. 새정치연합은 계파 갈등이나 혁신안을 놓고 내용이 오히려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어서 9월 위기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다 보면 헤어지잔 말이 나오기 마련이죠. 신당 창당 여부도 그래서 관심인데요. 신당이 약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토론에서는 전망이 갈렸다고 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표 사퇴와 친노계파 청산을 외치며 탈당 시기를 저울질하는 박주선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총선과 대선 등 잇따른 선거 패배로 불임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성찰과 반성 없이 친노 패권 강화에만 몰두하고 혁신위원회도 기대할 것이 없다며 신당 창당은 야권 분열이 아닌 국민의 요구이자 창조적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임정당 속에서 정치적 연명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승리하는 정당을 창당은 국민이 지지하는 시대 정신이고, 반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야권 분열은 곧 총선과 대선 필패로 이어지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여당만 도와주게 된다며 당 개혁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내 기득권 세력의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혁신하는 공천 시스템을 할 것인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안을 문재인 대표가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특정 계파의 독식이나 전횡은 비판해야 하지만 신당 창당 역시 공천 탈락자나 낙선자들의 집합소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그렇지만 신당을 창당하든 당을 유지하든 새정치연합이 당내 민주화와 함께 현재의 인물과 노선 모두를 새롭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은 한결같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돌고래오 같은 낚시여서는 선상 낚시보다는 낚시하기 좋은 곳으로 사람들을 옮겨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상 여객선 역할을 하는 거지만 여객선에 비해서 규제와 감독은 느슨합니다. 보도의 김진성 기자입니다. 돌고래오가 출항한 전남 해남에서 추자도까지는 56km, 2시간에서 2시간 반 거리입니다. 조류 변화도 심해 어민들 사이에서도 험한 곳으로 통합니다. 애초에 10톤짜리 낚시어선으로 다닐 길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홍반도나 이 추자 근해부터 해남 쪽 이 근해의 상선이라든지 참 파도가 엄청나게 무서운 데입니다. 하지만 전남에서 추자도로 가는 낚싯배는 성수기면 일주일에 수십 척에 이릅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새벽 낚시를 하려고 밤에 출항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일단 새벽에 나가니까 손님들이 낚시를 해야 되나, 여기서 같은 경우는 늦게 나가니까 낚시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또 이렇게 앉아서 가야 되고, 낚싯배들은 다 이제 누워갈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편해서 그러죠, 아무래도. 소형 낚시어선들이 사실상 밤낮 없이 승객 수송, 여객선 업을 하는 셈입니다. 선박 안전법상 13명 이상을 운송하면 여객선으로 적용되지만 최대 10톤, 22명 정원인 낚시어선은 예외입니다. 운항 구역도 별 제약이 없어 인접 해상을 넘나들며 승객을 실어 나릅니다. 안전관리도 자체적으로 하고 개인 사업이다 보니 탑승객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1-20명이 생각해보세요. 돌아가면서 철수해서 하는데 호텔에 선장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위험한지 알면서도 나와야 돼. 손님들 때문에. 전국에 운항 중인 낚싯배는 4천여 척. 이용객은 매년 20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는 1000건에 육박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려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국제사회의 뜨거운 화두인 시리아 난민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국에서 온 동포들을 보듬어 안는 모습이 훈훈해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주택가 원룸촌에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고려인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는 상담실과 쉼터, 고려인 2세 교육을 책임질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나 연해주 등지에서 광주로 찾아온 고려인들을 위해 깨알 같은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병원도 들여다니고 출입구도 들여다니고 뭐 건강검진도 들여다니고 또 뭐 어디가 사고 나가 또 제가 나가고 또 어디가 뭐 취직했다 취직시켜주고 무조건.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첫 발을 내딛는 고려인 지원센터는 흩어져 있던 시설들을 한 곳으로 모아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는 높이도록 했습니다. 고려인들이 광주에 정착한 지 14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시민들의 활발한 모금 활동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움을 좀 주고 싶어 하시는 개인들, 그리고 하남 산단의 여러 기업들, 그리고 금융권들, 다양한 기부자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은 재작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광주의 둥지를 튼 고려인은 미등록 주민까지 포함해서 3,000명에 이를 정도로 고려인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법원이 서남대 설립자 이홍화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이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거동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 씨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만료되는 이 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광주지검은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 모 법무사 사무원 34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7년 동안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서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이 정상 처리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55명으로부터 1억 1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무자격자인 A씨에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법무사 93세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학교에 설치된 CCTV 10대 가운데 7대가 저화질 장비여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학교에 설치된 CCTV는 광주가 4,200만 대, 전남이 8,900대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100만 화소 이상의 장비는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남북교류 사업을 북측 어린이 영양 개선 등 인도적 지원과 민족 동일성 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